이상한 알베르게 원 301페이지. 에드리안과 나는 셔틀버스를 타고 데카트론으로 향했다. 매일 약 20km 정도를 두 발로 걷다가 3km 정도 되는 거리를 차를 타고 이동하니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 평소에는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순례길에서는 그 느낌이 하나하나 새롭게 다가왔다. 15분 정도 후 데카트론에 도착했다. 셔틀버스에서 내리는데 눈앞에 신기루처럼 패스트푸드 전문점인 버거킹과 맥도날드가 나타났다. 그 순간 우리는 무언가에 홀린 듯이 맥도날드로 향했다. 맥도날드 문을 열자 꿈결 같은 포테이토 향기가 코를 자극했다. 순례길을 떠난 지 2주 만에 맡아보는 세속적인 향기에 짜릿함마저 느껴졌다. 세속적인 맛이 한창 그리울 때가 된 것 같았다. 에드리안과 나는 햄버거를 맛있게 먹은 후 필요한 물품들을 샀다. 우리는 다시 셔틀 버스를 타고 부르고스 중심가로 돌아왔다. 버스 정류장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부르고스 대성당이 보였다. 부르고스 대성당은 스페인 3대 성당 중에 하나라고 했다. 하늘 높이 솟아있는 여러 개의 첨탑과 그 아래 정교하게 조각된 장미 모양의 창문 등 웅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그 크기가 너무 커서 한눈에 모두 담을 수 없었다. 우리는 부르고스 성당으로 들어가는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런데 오르면 오를수록 첨탑의 높이가 점점 높아지는 듯한 착각에 빠졌다. 저 첨탑이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망을 하늘로 쏘아 올려줄까? 입구 위쪽에는 12제자로 보이는 조각상이 있었다. 그 외에도 여러 성인과 천사들의 모습이 보였다. 부르고스 대성당 안에는 각각의 주제를 가진 15개의 소예배당이 있었다. 나는 첫 번째 예배당으로 들어갔다. 안에는 커다란 계단이 있었다. 예배당의 한쪽에는 야고보 성인이 지팡이를 들고 서 있는 조각도 있었다. 중앙 제단으로 향하는 도중에 난간 가득 금빛 조각이 있는 계단이 나왔다. 곧이어 중앙 제단이 나왔다. 중앙 제단은 선명한 붉은색 카펫 위에 병풍형의 제단이 천장까지 이어져 있었다. 어마어마한 양의 금으로 치장된 제단 조각에는 성경 속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압도적이었다. 중앙 제단을 나와 섬세하고 화려한 조각으로 감싸인 기둥을 따라 고개를 들고 있던 나는 아득히 높은 천장을 보고 또 한 번 놀랐다. 돔 천장은 별 모양의 조각으로 꾸며져 있었다. 누가 이 천장을 보고 돌을 깎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 인간의 손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화려함과 정교함이 이보다 더할 수 있을까? 성당 내부는 제단, 벽, 천장, 심지어 돔의 이음새까지 곳곳이 금으로 치장되어 있었다. 그 자체로 예술품이었다. 부르고스 대성당은
지금까지 내가 본 어떤 성당과도 비교할 수 없었다. 문 밖으로 마지막 발걸음을 떼며 다시 한번 성당을 돌아보았다. 탄성이 절로 일었다. 그러다 궁금증이 떠올랐다. 그런데 하느님은 인간에게 이런 작품을 바치기를 바랐을까? 성당 밖으로 나오자 산 페르난도 광장은 조금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그리고 광장 한편에는 흥겨운 음악에 맞추어 형형색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광화문 광장에서는 이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보통 집회가 열리는데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노래하고 춤을 추고 있구나. 모두를 위한 광장이 시대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다른 느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 새삼 특별하게 와닿았다. 내가 광장의 풍경을 보고 있는데 에드리안이 즐거운 표정으로 나를 불렀다. 수연, 뭐해? 우리도 오늘은 여행객 모드로 즐겨보자. 그때 광장 한쪽에서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어딘가 익숙한 멜로디와 가사. 그것은 한국 노래였다. 스페인에서 한국 노래라니. 나는 잘못 들었나 싶어 몇 번이나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히 한국 노래가 맞았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이끌리듯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을 향해 뛰어갔다. 옆에 있던 에드리안도 영문을 모른 채 따라오며 물었다. 무슨 일이야, 수연? 에드리안, 저기에서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아. 한국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나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다. 놀랍게도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인기 가수 정유현이었다. 그녀는 이동식 앰프를 옆에 두고 어쿠스틱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지? 수연, 저 사람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야? 아주 유명하지. 그런데 왜 여기서 버스킹을 하고 있을까? 혹시 한동안 유행했던 버스킹 프로그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과 관계자 2명 정도만 있고 그 외 방송국 스태프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정유연 특유의 허스키한 목소리가 듣기 좋았는지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녀가 자신의 히트곡 중 하나인 사랑하는 연인을 위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연인들은 서로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키스를 나누기도 했다. 한국어로 불러서 가사의 의미를 전혀 모를 텐데도 그 감성만큼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어 음률을 타고 전달되고 있는 듯했다. 대성당이 있는 광장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노래와 그것을 감상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사람들이 점점 더 모여들더니 어느새 광장 한쪽을 가득 메웠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그 광경을 담기 시작했다. 에드리안도 스마트폰을 들고 촬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몇 곡의 노래를 더 부른 뒤 한국에서도 특히 인기가 많았던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주었다. 외국에서 듣는 그녀의 노래는 매우 감동적이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노래에 젖어 처음 보는 한국 가수에게 점점 빠져들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에 감사합니다라고 한국어로 써서 노래하는 가수에게 보여주기도 했다. 그녀는 사람들의 반응에 감동했는지 노래를 마친 뒤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인터뷰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특종인데 정유현 씨를 여기서 만나다니 팬심과 PD로서의 직업 정신이 교차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때다 싶어 자리를 뜨려는 그녀에게 재빨리 다가갔다. 몇 미터 안 되는 거리를 걸어가는 짧은 순간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그녀가 인터뷰를 수락해 줄까? 만약 그렇다면 무엇을 먼저 물어야 할까? 나는 긴장과 흥분을 삼키며 말을 건넸다. 안녕하세요. 저는 JBS PD 오수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만나게 되어 무척 반갑습니다. 평소에도 정유현 씨 팬이에요. 저는 지금 산티아고 순례길을 촬영하고 있는데 그 순간 그녀의 일행이 다가와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일정이 있으셔서 가보셔야 합니다. 그러는 사이 또 다른 사람이 정유현을 에스코트하며 광장 밖으로 향했다. 그녀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지자 나를 가로막았던 남자도 그녀를 뒤따라갔다. 하지만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칠 순 없었다. 나는 급하게 그녀의 뒤를 쫓으며 조금 더 목소리를 높여 그녀를 불렀다. 잠깐만요, 정유현 씨. 나의 부름에 그녀가 발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나는 달려가서 그녀 앞에 섰다. 다시 앞을 가로막으려는 두 남자를 그녀가 제지하여 다행히 나는 질문할 수 있었다. 헉헉, 정말 노래 잘 들었습니다. 외국에서 정유현 씨 노래를 들으니 자랑스럽기도 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 버스킹을 하고 있는지 여쭤보아도 될까요? 그녀는 나의 질문에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초심으로 돌아가 보고 싶었어요. 제 안에 숨어 있는 열정을 다시 한번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제 히트곡이 말이 통하지 않는 해외에서는 어떤 반응인지 매우 궁금하기도 하고 그녀가 말을 하는 도중에 옆에 있던 일행이 그녀를 재촉하는 바람에 대화는 거기서 끊겼다. 나는 한 손에 미처 촬영하지 못한 카메라를 든 채 멀어지는 그녀를 잡지도 못하고 멍하니 한참을 바라보았다.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에드리안과 나는 알베르게로 돌아왔다. 늦은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지만 지금 안 먹으면 밤에 출출할 것 같았다. 우리는 저녁 식사하기 위해 알베르게 맞은편의 식당으로 갔다. 에드리안은 광장에서 내가 인터뷰하려고 했던 가수가 누구인지 궁금해하며 한국에서 얼마나 인기 있는지 히트곡은 무엇인지 등 이것저것 물었다. 내가 스마트폰으로 한국에서 부른 그녀의 노래 영상을 보여주었더니 에드리안은 흥미있게 영상을 감상했다. 알고 보니 에드리안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한국 아이돌 그룹 BTS의 팬이었다. 에드리안과 요즘 인기 있는 음악과 가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시간이 훌쩍 지나갔다. 내일 떠나는 에드리안과 아쉬운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오늘은 질문 알베르게가 아니어서 그런지 뭔가 허전한 기분이었다. 오후에 정희연 씨와 인터뷰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웠기 때문이기도 했다. 나는 그녀가 왜 거기서 버스킹을 하고 있었는지 여전히 궁금했다. 다음 질문 알베르게에 가면
연예인이나 인기에 관한 질문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이내 잠들었다.